자,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최근에 안 찍었는데,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하고요. 영상을 안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커서가 최근에 버전 2.0으로 업데이트를 했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전 개인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좀 맞춰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뭘 준비를 했냐, 이제 커서 2.0을 좀 살펴볼 거고요. 저번에 뭐 이제 플래닝 모드 좋다라고 이제 떠들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쓰기는 쓰는데,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테스트하느라고 이것저것 좀 만지면서 좀 해본 게 있는데, 일단 제가 뭘 했냐. 제가 골든레빗 출판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 출판사 사이트에 지금 클론을 좀 해보고 있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관리자 페이지 기능이 있는 이제 출판사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프론트엔드는 로컬에서 돌고 있는데 지금 백엔드는 이쪽 파이어베이스 쪽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구글 로그인 어텐티케이션부터 해가지고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저장해 보려고 이제 제가 넣으려다가 이게 돈을 내야 돼서 일단 안 했고요. 공짜로 해볼 수 있는 건 이 어텐티케이션하고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랑 이 호스팅까지도 할 수 있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돈을 내야 될까요? 아, 돈을 안 내도 되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지금 해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버셀 쓰지 않고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백엔드를 이쪽을 한번 좀 해보는 걸 해봤는데 잘 되고요. 지금 만든 사이트가 이제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아닌데 더 만들 건데,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프론트엔드 사이트 만드는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해서 이제 강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이트들의 이런 구성을 정말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오늘 좀 안내를 드리면서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빨리 만들었냐? 거의 반나절 만에 만들었고요. 이런 사이트는 이제 완성이 돼 있지 않은데, 이런 페이지 완성이 돼 있지 않은데, 이제 요 관리자 페이지가 핵심입니다. 요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책 같은 이 데이터를 등록을 할 때 좀 빨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도서 수정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글 웍스를 쓰고 있거든요. 구글 웍스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간이 완료된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완료된 책에 대한 데이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당근이 있네요. 이걸 지우고 요거를 뭐 새로 등록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자료라고 하죠. 보도자료가 있는데 요 보도자료 링크만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정보 추출을 눌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싹 추출을 해주고 지은이 뭐 출판사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요. 분량 쪽수 이렇게 해서 뭐 책 소개부터 해서 저자 소개 이런 거 이제 줄 맞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조금만 건드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플리치 텍스트 이 기능의 이 수정 페이지 있죠? 요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를 쉽게 개발할 수 있었어서 무려 이것도 이제 커서 요금제를 그럼 비싼 걸 썼냐? 아닙니다. 20달러 요금제 가지고 하루 만에 다 했고요.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시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오늘 좀 간단한 또 사이트 클론을 한 번 더 해보면서 노하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좀 사이트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차까지 해서 추출이 됐죠?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에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당근이 추가가 됐죠. 이게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니까 여기 추가가 됐고 등록을 한 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용자 관리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클 관리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읽을 거리 이제 들어갈 거리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글 등록할 수 있게 플리치 텍스트 지원을 하고 있고 요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제가 프롬프트를 엄청 디테일하게 넣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얘기만 하긴 했지만 이제 커서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을 해서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빠르게 오늘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노하우를 좀 공유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만들던 건 좀 지워놓고요. 꺼버리고 파이어베이스도 뭐 처음부터 할 거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서가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제 뭐가 달라졌냐,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처음 말씀드릴 게 이제 모델입니다, 모델. 모델이 달라졌는데, 이제 골든 레빗 클론으로 해가지고, 오늘 녹화하면서 녹화하는 시간만 한번 클론을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여기 이제 가격 때문에 오토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오토를 끄시고요. 컴포저를 키시고요. 지금 이 컴포저 이 요금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달러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20달러 요금제 쓰고 있죠. 20달러 요금제 쓰고 있는데 이 유제지를 가보면은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이 요금이
20달러를 분명히 넘었거든요? 근데 30달러가 넘었는데 아직도 인클루디드고 아직도 이 컴포저 1을 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금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여기다가 온디맨드 유제지를 켜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얘네가 지금 많이 써보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어쨌든 이 컴포저 1을 쓰시고요. 이게 정말 강력한 모델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왜 강력하냐면은 이게 이 컴포저 1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생겼냐면 이 유즈 멀티플 모델스라는 이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git 초기화를 해놓고 나면 쓸 수 있는 건데 뭐 뭔 말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잖아요. 뭐 무슨 사이트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딱 시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유즈 멀티플 모델스라는 이 옵션을 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중복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모델을 이 스위칭해서 쓰시잖아요. 이거 하나 쓰고 뭐 이거 썼다가 이거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병렬로 작업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병렬로 작업을 시키면 이제 뒤에는 이제 워크트리를 이제 놓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깃을 초기화해 놓고 써야 되는데 이 워크트리 모셔도 돼요. 아무튼 요이 땅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여러 개가 같은 프롬프트로 작업을 쭉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코드 팩토리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다른 유튜버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저자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요이 땅을 해가지고 여러 모델 이제 동시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컴포저가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전문 막 개발자 수준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컴포저도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서 전 요거 쓰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게 있고요. 그럼 2.0 때 이제 또 뭐가 달라졌냐면 얘가 에이전트 이 모드를 이제 디폴트를 냈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익숙했던 에디터 화면이 없어져가지고 당황했는데 이게 토글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아마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게 기본으로 갑자기 나와서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채팅창만 덜렁 있고 왼쪽에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것만 있고 해서 이게 뭐야 이러실 텐데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에디터로 이제 딸깍 눌러가지고 이동하시면은 원래 쓰던 이제 화면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거 다 있는데 자, 이 툴스하고 LCP 가시면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클론이 더 쉬워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가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일단 초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사이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클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링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이거 뭐라죠? 이 문맥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갑자기 영어가 안 떠올라서 컨텍스트로 추가를 해가지고 컨텍스트로 추가를 해서 여기 사이트를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으로 살펴보고 이 구성으로 클론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해. 그래서 기술 스택은 Next.js로 하고 그 다음에 백엔드는 제가 이번에 파이어베이스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회원 가입은 파이어베이스에 오스를 쓸 예정이야. 어텐티케이션 일단 이 정도만 줄 테니까 사이트 보고 너가 사이트를 클론할 계획을 세워봐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전트 모드를 하시는 게 아니라 플랫 모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을 이제 살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레디가 된 상태에서 하면은 얘가 크롬을 갑자기 켜요. 켰을걸요 이미? 켰죠? 네, 안 보면 이제 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로. 네, 지금은 클론 계획을 세울 때, 일단은 계획부터 세우네요. 계획 세운 거 보시면은 이거는 반드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하고 나서 작업을 시킬 때랑 안 하고 시킬 때 좀 확연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하라고 한 건지 제대로 하는 거 같고,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좀 아쉽네요. 제가 테일윈드 CSS 쓴 게 아니라, 제가 코드팩토리님 공부, 사이트나 책을 보면서 공부한 이 트윅스에는 쓸 건데, 트라이 나우 가셔가지고, 저는 아까 전에 요 엠버 미니멀을 썼거든요. 이제 좀 테마의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 이쁜 걸 쓰고 싶은데 여기 뭐 저번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예쁘네요. 보라보라한 걸로 해볼까요? 네, 파스텔 드림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npm 명령 복사를 해주시고 스타일링은 이걸 쓰면 돼. 스타일링은 이거 기반으로 하자. 그래서 계획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그럼 이거 계획을 수정을 막 하고요. 아마 여기를 바꾸겠죠. 네, 그러면 텔윈드 CS랑 샤드 CN UI에 파스텔 드림스 쓰겠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주요 기능 분석 이미 끝났죠. 지금 보시면 저는 아까 링크를 넘겼을 뿐인데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 기능이 있는 걸 얘가 보고 온 거예요. 이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사이트 이제 오토메이션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내부에서 이제 패칭을 해가지고 봤겠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랑 뭐 도서 읽을 거리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들 지금 다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벤트 묘공단 토끼상전 뭐 투구하기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투각이랑 교수회원 등록이랑 SS 함께 성생채널 이건 안 받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브라우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고 제대로 잡은 메뉴인지 확인해 볼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을 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킵니다. 그래가지고 오토메이션 들어가서 메뉴 한번 봐요. 스크린샷도 찍고 도서 메뉴도 막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 작업이랑 이런 스크린샷 작업을 얘가 이제 오토메이션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크롤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셀레니움을 마치 써가지고 하는 것처럼 아마 내부적으로 그게 돼 있겠죠. 그거 쓰는 것처럼 이제 가상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이제 가상도 아니죠. 이거 그냥 브라우저 띄우는 거죠.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메뉴도 막 클릭을 해보면서 무슨 메뉴가 있는지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마친 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은 주요 기능 분석을 얘가 다시 잡아줄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 있죠. 지금 들어서 클릭은 실패했는데 스냅샷에서 구조를 보고 있다. 그래서 섹션도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트 2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막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한 다음에 플랜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원래는 토끼 상점까지 있었는데 이거 여기까지밖에 안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건 좀 아쉬운데 교수회원 등록이나 SNS 이건 왜 안 하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사이트에 교수회원 등록이랑 SNS 있는데 이건 왜 안 해? 물어봐서 기능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내비게이팅을 더 하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오토 브라우징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해서 이제 계획을 다시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 세워주고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계획이 다 들어온 것 같고요. 뭐 해서 이제 좋은 여름, 저 좋은 여름 언급한 적 없거든요. 저희가 좋은 여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자팍툰이나 이런 내용까지 다 보고 지금 계획을 세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댓글 기능까지 한 거를 해주고 인증은 이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교수회원 등록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 프로젝트 구성은 대충 봤는데 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Next.js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 번 만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구조에 이제 이렇게 콜렉션스를 만들겠다고 하고 파이어스토어는 이제 이 콜렉션이라는 걸로 이제 DB를 관리를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폴더 만들어가지고 폴더에다 데이터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북 폴더, 포스트 폴더, 이벤트 폴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DB를 저장하겠다 뭐 그러고 있는데 페이지 1부터 해서 계획을 막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자세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알겠다고 이제 빌드를 누르면 빌드를 시작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계획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복잡한데 얘가 이걸 엄청 빨리 끝냅니다. 제 경험상 이게 거의 한 4분, 5분 안에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구성을 하고 뭔가 막 이제 혼자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멈춤 없이 막 달려가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빠르지? 좀 약간 이상한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커서에 지금 2를 갈아서 나온 펌퍼저 1 모델인 것 같은데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게 중국발 모델인 그 QN을 뭐 모델로 써가지고 이제 가져다 만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뭐 얘네가 중국 회사는 아니니까 모델을 이제 그거 참고 삼아서 만들었다면 그건 좋은 것 같고요. 뭐 빨리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비용이 압도적으로 싸다. 20달러인데도 이 생각보다 거대한 계획을 지금 다 완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관리자 페이지를 제가 지금 실수로 언급을 안 했는데 관리자 페이지도 제가 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진 거 보고 나서 관리자 페이지를 이제 얹어 달라고 하죠. 관리자 페이지 얹는 것도 이제 일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이트 만드실 때 관리자 페이지도 만들고 싶은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요거를 좀 소개를 하는 김에 관리자 페이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적합하겠다 싶어가지고 뭐 도전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되면 좋고 아니면 뭐 다듬어가지고 다듬는 과정으로 뭐 영상 2에 3이 좀 늘려가지고 수정하는 과정 같이 내면 좋고 그래서 요거를 좀 당분간 컨텐츠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중간에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얼로우 올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에이전틱한 이 개발 과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빌드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다 끝난 것 같아요. 페이지 1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 시스템을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겠습니다. 가면 좋은데 그 관리자 페이지 계획도 추가해야 해.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잠깐 플랜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플랜을 수정을 해줄 거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얘한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에는 관리자 기능이 없거든요. 가서 한번 보고 이제 괜히 봤네 이러고 이제 아마 돌아올 겁니다. 원래 없는 거라서. 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있는 걸로 하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죠. 이걸 이제 올려가지고 얘가 작업을 아마 진행할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관리자 페이지는 뭐 프로텍티드 보니까 뭐 이거는 제가 Next.js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왜 얘를 괄호로 따로 관리할까?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안에 관련된 게 지금 이게 제 생각에 이 괄호로 해놔야 그 슬래시로 접근했을 때 안 되는 뭐 그런 보호 기능이 있는 거일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런데 뭐 제 느낌이니까 이제 개발해 라고 하겠습니다. 인증 시스템을 하겠죠. 인증 시스템 하기 전에 관리자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왜냐면 관리자 페이지는 인증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일반 회원인지
관리자 회원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 시스템 개발하기 전에 이걸 말해주면 좋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지금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보면은 유저와 프로페서와 어드민으로 이제 유저 롤을 나눠가지고 회원의 인증을 파이어베이스에서 저장되어 있는 회원 정보의 이제 인증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인증 상태에 맞춰가지고 화면을 보여주겠죠?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지금까지 가서 아니 뭐 그냥 다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고 있네요. 관리자 페이지 구조도 생성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코드를 엄청 빨리 만들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제가 만드는 게 그냥 너무 뻔한 사이트여서 우수 수준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개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개발 애호가 정도이지 뭐 개발자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면서 막 놀랍다 막 이래도 개발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 뭐 저거는 뭐 다 하는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개발자분들도 보셨을 땐 이거 되게 빠르게 하긴 하네 뭐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클로드 코드 100달러, 200달러 요금제 쓰면서도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게 되게 빨리 하는 건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빌드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인증 시스템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 이걸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페이지 9을 했습니다. 그쵸? 이거를 지금 기본 구조만 한 것 같고 내가 얼추 만들어진 기본 화면을 보는 수준이 될 때까지 개발을 진행해 라고 하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기본 화면이 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홈페이지랑 뭐 최소 뭐 이런 거 정도는 있고 도서 기능 하나 정도는 만들고 그런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그 도서 관리 CRUD 정도는 해야 맞겠죠. 얘가 이제 뭐 그 말을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근데 북스를 먼저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벤트랑 리딩이랑 뭐 기본적으로 얘가 생각하는 건 요거 세 개인 것 같아요. 요거 요 세 개의 CRUD는 아마 해줄 것 같고 이제 요게 지금 얘가 아마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흔적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묘공단 토끼 상점 이것도 해주고 있군요. 뭐 얼추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 구조를 아주 빠르게 지금 라우팅 계획부터 세워가지고 요 계획을 세우면은 페이지를 지금 구성을 해주고 있겠죠. 네, 빌드에 성공을 했다고 이제 기본화면 제가 볼 때까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화면 보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npm 인스톨을 한번 때려주고요. npm run dev를 해가지고 개발된 상태를 보겠습니다. 3002번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보시면 사이트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좀 아까 전에 만든 거랑 좀 다르네요. 이제 이벤트, 신간 도서, 읽을 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카드가 좀 아쉽네요. 여기 지금 깎여져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재밌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 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게 저도 이제 막 지금 보는 중이라서 여기 안에 내부에 저기가 있었는데 여기였나? 이거 아닌데.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사이트 구조 좀 볼 수 있게 커서 내부 브라우저 띄워봐. 이거 메뉴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이게 커서 안에서 지금 이 브라우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 브라우징 키는 게 있었는데 뭐 안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닌데 뭐 멈추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게 아니어서 뭐 그냥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지금 막 보고 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메뉴 눌러서 보시면 도서 이제 됐고요. 읽을 거리 됐고요. 지금 DB가 없어서 아무거나 그냥 써놓은 것 같아요. 이제 상세 페이지 보기는 지금 안 돼 있고 뭐 이벤트, 교수회원 등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로그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면 관리자 기능이 나와야겠죠. 근데 얘가 지금 계획 세운 거 지금 보면은 기본 인증 시스템이 동작한다. 기본 인증 시스템이 동작한다는데 이게 아마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 지금 들어간 걸걸요?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이거는 회원가입을 하라는 거니까 파이어베이스 설정을 하려고 하고 설정 후에는 구글 로그인이 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줄 겁니다. 파이어베이스 지금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구글 로그인이 없잖아요. 저는 구글 로그인을 원했는데 구글 로그인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놀란 게 아까 오토 브라우징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회사 정보를 얘가 다 알아서 넣어줬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넣어줬고 이런 것도 되게 놀라운 부분이고 지금 파이어베이스 설정 후 구글 로그인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마침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보여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거 시켜놓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골든 레빗 클론 프랙티스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왜 이게 지금 덮여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누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좀 새로 고침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지? 네.
골든 레빗 클론 프랙티스 해가지고 계속을 눌러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애널리틱스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 안 할 거니까 꺼버릴게요. 그럼 얘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슈퍼베이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슈퍼베이스도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게 돼 있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 및 설정하라고 돼 있고 여기 가이드를 주는데 이제 이 구현된 내용은 이제 보면은 이걸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구글로 로그인 버튼 추가했고 이제 이거를 계속하게 하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로그인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파이어베이스 어텐티케이션에서 구글 사인인 활성을 한 다음에 값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 들어가시면은 이제 만든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 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아닌가? 필드를 누르면 여기 어텐티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텐티케이션 누르신 다음에 이 어텐티케이션에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요즘은 제미나이가 또 자동으로 뭐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안 쓰고 그냥 시작하기를 눌러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이제 오텐티케이션 추가를 해주고요. 추가 제공 업체를 이제 구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설정을 누르고 프로젝트의 공개용 이름 이렇게 하고 지원 이메일은 뭐 있는 메일 쓰시고 저장 누르면은 이제 오텐티케이션 기능이 이 프로젝트 안에 생기게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가 주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사이트에다 박아 넣으면은 오텐티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뭐 해야 됐더라? 이거 하면 끝인가? 아닌데 뭐 하나 했어야 되는데 얘가 설정하고 로컬 파일에 이거 하면 된다 하고 설정 방법 이거 보라고 하네요. 이거 보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고 그렇죠 웹앱 추가 요걸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대시보드에 보면은 요거일 거예요. 여기에 프로젝트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웹앱 있거든요. 요걸 눌러야 되거든요. 요런 거 찾는 게 일입니다. 이제 내 웹앱 보면은 골든레빗 사이트 골든레빗 클론 똑같이 이름 짓겠습니다. practice 이렇게 하고요. 호스팅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 이제 버셀을 쓸 거기 때문에 호스팅은 여기 보면은 요거를 복사를 하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콘솔 이동을 누르고 요거 가서 요거 알려주겠습니다. 자, 요거 설정하면 돼 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설정하면 돼. 그럼 얘가 요거 프로젝트에다가 설정을 해줄 거예요. 어디 있니? 아까 전에 어디였죠? 제가 그 인바이트 로컬에다 하라고 했는데 만들어주죠. 이게 값 만들어줘. 이거 익숙하시죠? 이제 이런 이제 외부 서비스에다 연결해야 되는 이 핵심 값들, 이제 시크릿 값들 다 입력을 해준 거고요. 자,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얘가 이거 이제 빌드를 한번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너 이제 서버 재시작하면 될 거야 라고 이제 해줘요. 적용했고 이거는 제가 콘솔에서 아까 전에 구글 사인인 설정을 했죠. 다 했고 자 이제 이거를 npm 런데블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여기 들어가고요. 지금 구글 로그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쭈글쭈글 돼가지고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 옵션이 있고 여기 구글 로그인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쪽으로 연결이 되고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하면은 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벌써 끝났습니다. OAuth를 붙이는 건 끝났어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이용해서 지금 로그인 과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로그아웃 버튼으로 바뀌었죠? 지금 화면 안 넘어가는 건 로그인 과정은 끝났는데 이 리디렉션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좀 아쉬운 거는 로그인이 된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군지 여기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추가라고 할 거예요. 이제 할게요. 구글 로그인이 처리된 다음에 홈으로 리디렉션이 안 되고 위쪽 내비게이션의 오른쪽 구석에 내가 누구인지 간단한 프로필 이미지랑 뭐 이런 게 보이면 좋은데 없네? 좀 추가해 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디렉션 아까 안 됐잖아요.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로그인 상태에서 그 화면에서 멈춰 있었잖아요. 제가 누르지 않으면 안 가는 상태였는데 리디렉션을 이제 시켜줄 거고요. 얘가 리디렉션 문제를 확인을 아마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헤더에 프로필 이미지랑 사용자 정보를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그 구글 로그인을 하면은 구글에 제가 입력했던 이 값들 있죠. 이제 저는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보이게 해달라는 얘기였고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죠. 거의 한 몇 초면 끝납니다. 30초 내로 이런 작업들은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작업이 끝나고 플래닝 넥스트 무브스가 나오면 보통 좋은 신호입니다.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런빌드 하고 있죠. 빌드 했다는 건 거의 다 지금 됐다는 거고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그인하면 이미 한번 눌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이 되고 자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쵸? 누르면은 이제 내가 누군지 나오고 서버를 재시작해서 그런지 지금 한번 다시 죽었고요. 새로 고치면 한번 나오겠죠? 안 나오네요. 로그인 다시 하겠습니다. 어쩌면 리디렉션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로그인 중 아직 뭘 하고 있네요. 뭐 했다라고 하는군요. 제가 봤을 때 좀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은데 로그아웃도 사라졌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제가 재시작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껐다가 자 눌러서 이걸 켜가지고 캐시 비우기 강력 고침을 좀 하고요. 개발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얘가 이런 거 긁어가지고 계속 이게 무한으로 뜨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가 개발하고 나니까 이런 게 프론트엔드
콘솔에서 나오는 걸 이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고쳐주겠죠.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파이어베이스 이제 데이터 규칙이 나왔군요. 이 규칙 뭐 업데이트하라고 뭐 하나 줄 겁니다. 안 올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파이어베이스 셋업을 좀 들어가서 파이어스토어 셋업은 안 하고 싶은데 파이어스토어는 이거 써야 파이어스토어는 써야 되는데 그렇지. 제가 어텐티케이션을 걸어놨는데 이 DB가 없으니까 얘가 지금 야 너 DB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이걸 킬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텐티케이션은 이제 인증만 해주는 거고요. 인증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했으면 제 데이터베이스에 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그 정보가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DB를 안 만들어 놔가지고 얘가 저장할 게 없으니까 너 이거 뭐 하는 소리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유나이트 스테이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덕션 모드로 할 거고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 데이터베이스 해놓고선 이 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룰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뭔가 DB에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은 쓰기, 읽기, 뭐 이런 삭제하기 이런 권한 같은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좀 빡세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알아서 해준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지는. 근데 일단은 넣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정을 하면 되고요. 여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게시를 누르면 DB에 이제 권한을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하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되고 반영되는데 1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그러는데 한 30초 기다리면 보통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규칙을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됐죠? DB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눌러서 확인해 보여. 이제 missing were insufficient 이 퍼미션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적용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 누르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있거든요.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Error fetching user profile 잘 오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군요.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질 때까지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넘겨서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잘 로그인 상태가 잘 보이는데 이건 뭐야? 물어보겠습니다. 뭐 해결을 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로그인한 상태가 보이고 제가 누군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얘를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바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뭐 상호작용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알아서 해주겠죠? 뭐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없어져 있겠죠? 이제 찝찝한 건 다 없애고 시작하는 게 맞으니까. 네, 없어졌습니다. 로그인 과정이 벌써 끝났고요. 이제 로그인 되면은 이제 이후에 이런 것도 이제 왔다 갔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로그인한 HG8 골든 레빗 co.kr 회원을 관리자로 만들 방법을 알려줄래? 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면 됩니다. DB에서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건데 아무래도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회원가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에 보면은 컬렉션이 추가가 안 됐네요. 이거는 제가 로그아웃을 했다 다시 로그인해서 추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로그인만 시켜놓고 다시 이 과정이 있어야 이제 정보가 등록이 되거든요. 리디렉션도 되고 이제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유저스가 추가됐고 이제 이 유저스의 요 아이디라는 걸로 이제 이 필드가 추가된 겁니다. 디스플레이 네임, 이메일 있는데 여기를 하면 이제 어드민으로 바꾸라 그럴 거예요. 가서 이제 롤을 어드민으로 바꿔라. 그래서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롤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제 DB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이어베이스에서는 DB 수정을 이렇게 합니다. 얘를 어드민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드민 바꾸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DB 수정이 끝났고요. 이제 제가 지금은 일반 회원인데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관리자로 보이겠죠? 자, 이제 관리자고요, 저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럼 관리자 대시보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좀 디자인이 좀 구리군요. 그러면은 이슈가 있는데, 이슈를 이제 insufficient permissions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관리자로 이제 이 페이지로 왔을 때 여기서 봐야 되는 이제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니까 또 이게 나온다. 에이전트라서. 여기에 어드민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여기 메모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결국 이거 파이어베이스 가서 이제 그 규칙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오네. 규칙 뭐 수정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야, 파이어베이스 가서 규칙 이걸로 또 업데이트 해라. 그래서 이것도 알려줄 겁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조회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이슈가 생긴 거예요. 이 조회할 때 이 문제가 생겼다. 이 조회를 난 하고 싶다. 권한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이제 저는 그걸 얘기한 거죠. 여기는 없는데 대시보드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규칙을 적용하라고 웹에서 이 셋업에 보면은 여기 있던 프로덕션 모드에 권장으로 되어 있던 거에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얘를 또 가지고 가서 이게 규칙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그러면 또 DB의 권한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 대시보드를 볼 때 문제없이 다 보이겠죠? 해주고 게시를 눌러가지고 게시를 해주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시보드를 갔을 때
문제없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거를 로딩 하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사용자가 아까 전에 빵명이었나요? 자, 그럼 이제 관리자 페이지 개발을 이제 좀 해야겠죠. 도서 관리를 이제 제가 아까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 만들어줬고요. 도서 등록은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도서 등록 기능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플래닝 모드 들어가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도서 등록 기능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도서 등록 시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 골든레비 사이트의 이 구성을 보면요, 도서에 구성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성을 반드시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요거를 샘플로 보고 이 도서 구성의 정보 값을 보고 입력해야 하는 필드를 만들어주기 바래. 그리고 풀리치 텍스트를 지원해서 도서 정보나 소개를 입력할 수 있게 해줘. 풀리치 텍스트를 지원해서 도서 정보, 긴 도서 정보나 소개글 입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풀리치 텍스트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사이트 클론 할 때, 여기였나요? 여기 할 때 이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수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왔던 거 있죠? 이걸 풀리치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볼드도 되고 이탈릭도 되고, 이제 저는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아마. 크게 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정도 만들고 영상 끄면은 좀 그래도 알찬 클론 수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필드를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패칭을 해서 살펴보고요. 아마도 이제 이 구성을 보겠죠. 그러면 이제 뭐 GND도 있고, ISBN도 있고, 분량도 있고, 뭐 발행일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거 볼 것 같고. 운 좋으면은 이제 요 사이트 이동하는 요것도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글, 소개글이나 여기 이미지 같은 거 보고, 아, 여기 이미지도 있구나. 두 개 다 참고를 해가지고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풀리치 텍스트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데 얘가 또 물어보니까 1은 A를 할 거고 2는 업로드 방식을 할 건데, 이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이어베이스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다른 겁니다. 유료 서비스예요. 공짜로는 이제 많이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URL만 입력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EB로 하고, 옵션인데 EB의 경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 링크를 넘겨줄 건데, 이를 적절히 처리해서 이미지가 썸네일이나 본문에 보이도록 처리해 주면 돼 라고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사이트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보도자료에다가 도서에 필요한 이런 표지 이미지 같은 것들, 여러분들 다 운영하시면 상품 이미지 같은 거 있죠?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도 충분히 링크로 외부로 공유가 돼 있으면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이걸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여기다도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구현 계획은 뷰 플랜을 보면 되고요. 북타입 확장을 할 것 같고, 이제 필드를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제목이랑 뭐 지은이랑 이런 거 사이트 주소 주면서 기본도 입력해 달라고 했는데 다 해줬죠. 판형이나 뭐 이런 것도 해줬습니다. 와, 디피컬티 난이도까지 해줬군요.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난이도가 있나요? 아, 있네요. 있어서 했군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지금 봐준 것 같고. 미디어는 보니까 이미지 URL과 커버 이미지 URL. 그러니까 이미지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걸 좀 적절히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 표지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미디어 이미지라고 해서 이건 영상인 것 같고, 이제 아마 이걸 쓴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보고 얘가, 아, 이게 필요하구나. 계획을 세워준 것 같은데 잘 구현한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저장 로직이 바뀌게 되면은 규칙을 또 업데이트 해야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고 빌드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새 도서 등록을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도서를 등록할 수 있는 풀리치 텍스트에 어떤 입력란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뭐 쓰는지 전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쓰라고 그랬고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좀 신경을 써준 거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이제 트라이를 해보니까 그 구글 드라이브 상태의 이미지 경우는 이제 좀 신경을 쓰라고 하면 이제 얘가 뭘 처리를 해줘요, 중간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 이미지의 링크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하라고 하면 해주던데, 좀 신경 쓰라고 하면 찾아가지고 처리해 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봤고요. 뭐 안 되면 이제 될 때까지 하라고 하면 어쨌든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 같은 거는 DB에다가 돈 내고 올리면서까지 이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공짜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뭐 사이트 지금 만드는 거 보면은 보여지는 페이지까지 지금 만드는 것 같네요.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미지 링크를 이미지 URL로 전환을 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썸네일로 넣겠다, 뭐 이제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런빌드 하고 있죠?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르면 나오겠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리치 텍스트 에디터 아직 구현을 안 한 것 같네요. 요거 지금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이? 네, 돌아왔네요. 도서 등록을 누르면. 자, 이거 나왔다 지금 들어왔죠? 지금 보이시죠?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처리가 뭐 타입 에러 수정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네. 왔다 갔다 지금 요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네,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도서를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시죠? 복사해서 넣어버리기.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붙이는 거. 뭐 이거 해주는데 뭐 제가 알 필요 있나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개발자분들 좀 화나시겠죠? 오류를 이렇게 넣으시더라도 뭘 고치는지 보신 다음에 공부하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저는 이제 시킨 다음에 그냥 해결하는 거를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편집자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좀 핑계대는 건데 죄송해요. 보시면은 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검색을 좀 해보거든요. 이제 바이브 코더, 아니, 코딩 도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든 직접 검색을 하든 어쨌든 검색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뭐 호환성 문제 같은 게 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구 라이브러리인데 리액트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파인드 돔 노드라는 이 메서드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얘랑 호환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리액트 19를 지원한 팁 탭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1-ALS는 리액트 퀴를 쓰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팁 탭으로 바꾸려고 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런 호환성 문제가 없게 하려면 뭘 쓰시면 되죠? MCP에 컨텍스트 7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줄어들겠죠. 이제 컨텍스트 7을 안 써가지고 제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토큰을 지금 좀 소비를 한 거죠. 빙빙 돌아가고 있는 거죠. 토큰을 아끼고 싶으시면 컨텍스트 7을 꼭 쓰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들어가고요. 관리자에서 도서 관리 들어간 다음에 새 도서 등록 누르면은 아직 설치하고 있군요. 여러 가지를 좀 고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컨텍스트 7을 진짜 쓸 걸 그랬습니다. 저런 기다렸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오늘은 좀 편하게 라이브 코딩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가르치는 모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너무 말이 좀 편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불편하시면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이거 연습 한 번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찐 텐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리액트 퀴를 제거했고 팁탭 설치했고 뭐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에디터 컴포넌트 뭐 재구현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뭐 여전히 안 되는군요. SSR has been 뭐 SSR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넣어볼게요. 네, 뭘 하고 있네요. 렌더링 문제였군요. 이미디어트리 렌더 옵션이 켜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 SSR이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 조서 등록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걸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하면 DB에 우리는 아직 이 규칙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칙이 지금 이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의 규칙이 현재 이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도서가 등록이 될까? 이게 이제 파이어스토어의 좀 귀찮은 점입니다. 뭐 DB에 이제 새로운 정보를 넣거나 해야 될 때 꼭 이렇게 규칙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좀 많이 귀찮습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Fire Rules Complete를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한 보안 규칙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CLI로도 되는데 CLI 쓰는 법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시키는 대로 지금 여기 들어가서 규제단에 픽스드네요. 여기를 하라고 하네요. 여기 들어가서 키보드 누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뭐 마크다운 업데이트 된 거니까. 네, 엄청 길죠. 이 규칙을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게시해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도서를 입력하면 좋겠는데 이게 도서 입력하는 것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대로 넣어주면 안 되나? 이제 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서점에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저희 뭐 대비 공개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얘가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알아서 입력해주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해줍니다, 그것도. 근데 오늘은 크롤링 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찮습니다. 등록되는 것만 볼게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끝내야 되거든요. 너무 찍찍 오래돼가지고. 크롤링 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제가 또 너무 컨텐츠 다 풀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자는 뭐 당근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가는 22,000원 하고 판매 상태, 판매 중. 설명, 출판 정보, ISBN 이런 거 다 입력을 하고 ISBN 좀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래 있는 거 좀 약간 섭섭하네요. 그 다음에 발행일 같은 경우는 2025년 달력도 지원하죠. 뿅 눌러가지고 10월 10일 이걸 하고요. 분량은 264쪽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신곡판이네요. 이렇게 147에 120 문자열로 입력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좀 불편하군요. 입문 난이도 SKU는 제가 입력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들어가 있네요. 이건 좀 특이합니다. 카테고리 복사하겠습니다. 태그 AI 당근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 구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당근을 등록했으니까 여기 표지 입체 요거를 공유
그래서 링크 복사해가지고 딱 집어넣겠습니다. 넣고 뭐 이런 건 이제 안 할게요. 도서 등록. 그러면 invalid input. 아, 이게 지금 최소 한 명의 저자. 아, 이게 추가 이거 안 눌렀군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류가 생긴 겁니다. 지금 정보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 정도만 넣고 플리치 텍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볼드가 그대로 들어가죠. 너무 이쁘고요. 최소 한 개의 카테고리 추가를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누르고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콜드 인밸리드 데이터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URL 같은 이 문제가 지금 URL 제가 넣었을 때 아까 전에 이 변경을 안 해주더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할게요. 그럼 저거를 URL 변경을 아마 얘가 시켜줄 겁니다. 저 URL 저 생 URL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보면은 이건 넣어주고 이걸 안 넣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군요. 규칙을 또 바꿔야 되려나? 아, 그건 아닐 텐데. 규칙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면은 비어져 있어도 undefined 문제가 안 생긴다. 등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등록이 됐죠? 자,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등록이 됐고요. 도서에 가면 보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로 여기에서 이제 그 등록한 도서를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건 지금 더미 값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등록한 도서를 볼 수 있게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도서를 볼 수 있게 이제 더미 데이터를 날리고 도서를 볼 수 있게 해주겠죠? 실제로 파이어스토어에 데이터가 들어간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당근 도서를 등록을 저희가 했잖아요. 데이터를 들어가서 하나 추가됐죠? 지금 당근 내용 추가됐고요. 이미지도 추가가 됐고요. 이제 이미지가 도서 보기에서 보이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딨지? 여기 있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스팅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제 이거 고쳐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미지 표현을 이제 생 이미지 넣으면 안 해준다. 얘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호스트 설정 아마 추가해 줄 거고요. 되고 나면은 문제없이 도서가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지 이미지가 보이겠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까지 있는 완벽한 이제 도서 보는 사이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관리자부터 가셔가지고 대시부터 들어가서 도서 관리 들어가서 도서를 또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귀찮으니까 이제 크롤링을 넣으면 편해지겠죠? 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골든레비 사이트 클론하는 과정을 좀 봤고요. 신간도서 여기 이제 메인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여기 신간도서 등록된 게 보이면 좋겠는데 그건 좀 나중에 저희 좀 수정을 하고 여기 좀 디자인이 좀 마감이 덜 된 게 있거든요. 여기 좀 둥글 깐 게 안 됐습니다. 이런 거 좀 추가하는 거, 수정하는 거, 좀 편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도서까지 좀 진행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일갈거리, 이벤트, 교수 회원 등록 이런 거 만들면서 회원 관리하는 거랑 이런 거 관리자 페이지 수정하는 걸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커서 2.0 하고 새로운 이제 커서의 모델이죠. 컴포저 1 모델과 함께 파이어베이스로 백엔드를 구축하고 넥스트.js로 이제 프론트엔드 구축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한 게 사실 다음에 있을 것들의 반복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CRUD는 다 했고요. 회원가입 인증, 구글 OOS 다 했으니까 뭐 웬만한 건 다 해가지고 이제 이건 반복이고 이제 깎기인데 이제 깎기 어떻게 하는지 같이 좀 해보면 좋겠군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잘 저장을 해두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조금씩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끄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은 아니고 이제 라이브 코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